수아야, 칼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마트에선 빨랐다더니 그건 거짓말이었네? 피 나도 멈추지 마. 친척들 30명 온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만 해봐. 또 시작이야. 손가락에서 피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숨겼어요.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갈비찜 양념은 했어?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어요. 친척들 곧 온다. 늦으면 너만 창피해?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대답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피가 휴지를 붉게 적셨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부엌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아야, 85세 시할머니 나천희님이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보더니 말없이 응급함을 열어 밴드를 꺼내주셨습니다. 손 다쳤으면 쉬어야지.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님한테 혼나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제 귀에만 들리게 말했어요. 오늘은 참아라. 근데 다음 주엔 다르다. 저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뭐가요? 할머니,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 무시한 사람들 다 여기서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으셨어요. 문틈으로 보였던 할머니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친척 30명이 도착했어요. 거실이 북적였고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죠. 그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마트 계산을 하다가 시집 왔어요. 손이 빠르죠? 역시 서비스업 출신이라 그래.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수아 씨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죠. 대학은 못 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지. 그 순간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접시를 꼭 진 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등 뒤로 누군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영희가 아직도 그러니? 돌아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방금 전과 다르게 차가웠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아야, 이거 봐. 갈비찜에 양념이 덜 배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음식도 이 모양이지. 마트에서 바코드만 찍다가 요리는 언제 배웠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그 말 다시 해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웃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수아는 손이 느린 게 아니야. 상처 나도 참는 애야. 그리고 그런 애한테 배운 게 없다는 말을 해? 부엌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누가 제 편을 들어준 게 결혼하고 처음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아야, 다음 주 떡집 한옥마루 오후 3시에 와. 거기서 너를 사람 취급 안 한 것들 다 끝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모든 친척이 돌아간 밤 9시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베인 상처가 욱신거렸죠.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기 전 쓰던 방이었어요. 지금은 제 옷까지만 쌓여있는 창고 같은 곳이었죠. 저는 그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엄마, 아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아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제가 대학 갔을 텐데. 그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진 않았을 텐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 수아야, 이제 그만 참아라. 할머니? 내가 언제까지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겠니?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다음 주에 큰일이 생길 거야. 그때 할머니를 믿어라.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복도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들 방으로 걸어가셨죠. 시아버지 민준호님, 8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시아버지 영정 앞에 서 계셨어요. 준호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엄마가 약속했잖니. 며느리 잘 돌보겠다고. 근데 난 내 며느리가 손주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시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할머니가 60년간 숨겨왔던 분노가 이제 폭발하려 한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재훈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시어머니는 떡집 한옥마루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연다고 했죠. 수아야, 오늘 파티니까 일찍 와. 친척들 50명 온대. 음식 준비 도와야지. 오후 2시부터 떡집으로 갔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낯선 여자가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녀가 저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어요. 저는 민 부장님 후배 박채원이라고 합니다. MBA 출신이고요. 미국 스탠퍼드에서 공부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채원이는 명문대 나왔고 미국까지 다녀온 인재야.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원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여자가 귀한 거 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재훈이가 IT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다들 축하해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채원 씨도 소개할게요. 재훈이 밑에서 일하는 유능한 후배인데요. 정말 똑똑하고 예쁘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재훈이도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수아야, 저 사람 그냥 회사 후배야.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죠. 재훈과 박채원도 함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솔직히 말할게. 넌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 이마트 계산원 출신에 배운 것도 없잖아. 재훈이는 이제 부장이야. 더 높이 올라가려면 채훈씨 같은 배우자가 필요해. 재훈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재훈아, 요즘 시대에 재훈은 흠도 아니야. 너도 생각해봐.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박재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부장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장님 옆에서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재훈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 그만하세요. 수아는 내 아내예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넌 후회할 거야. 밖으로 나왔을 때 재훈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술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죠. 회사 사람들이 권하는 술을 계속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재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그만 마셔. 괜찮아.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 박재훈이 재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그녀는 재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물을 따라주고 안주를 권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 파티가 끝났어요. 재훈은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렸죠. 박재훈이 재훈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대리 불러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수아야, 넌 택시 타고 먼저 가. 채원이가 재훈이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어머님, 제가 남편인데. 뭐? 네가 남편? 너 남편 커리어에 짐만 되잖아. 채원이 같은 여자 옆에 있어야지 재훈이가 더 높이 올라간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밀쳐냈어요. 박채훈은 재훈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새벽 12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1시, 다시 전화했죠.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2시,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만 바라봤어요. 새벽 2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셔츠 단추 하나 풀려 있었어요.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있었어? 재훈은 대답을 피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2차 갔었어. 박채원이랑? 수아야, 그냥 후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이었으며 시어머니였죠.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열었죠. 택시 아니었습니다. 박채훈이 재훈 어깨에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재훈은 눈을 감고 있었고요. 채원의 손은 재훈 넥타이를 잡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마치 키스라도 할 것 같은 거리였어요. 시어머니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봤지? 저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수아야, 넌 이제 비켜줘야 해. 재훈이 미래를 위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재훈이 다가왔어요. 수아야, 그게 아니야. 채원이가 그냥 나가. 뭐? 지금 당장 나가. 수아야, 보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죠.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꼭 안아주셨죠. 수아야, 이제 할머니가 나설 거야. 오늘 오후 3시 한옥마루로 와라. 모든 게 끝날 거야. 할머니 눈빛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저는 떡집 한옥마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검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셨어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으셨죠.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운전기사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떡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사장님 시어머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홀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손님이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나천이입니다. 동아건설 그룹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그게 무슨...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영희야, 60년 전에 내가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했지. 남편이랑 둘이서 밤낮 없이 일했어. 벽돌 나르고 시멘트 썼고 그렇게 동아건설을 만들었단다. 지금은 5조 원 규모야.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죠. 진짜 동아건설 창업주 나천이 맞네요. 대박.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옥마루 20년째 장사 잘 되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위치가 좋아서. 위치? 할머니가 코웃음 쉬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니? 동아건설이야. 우리 계열사 대한레미콘 본사가 바로 옆 건물에 있지.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여기 와서 떡 사 먹는 거야. 그래서 장사가 되는 거란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넌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지? 이마트 계산원 출신이라고, 배운 것도 없다고,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아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가족 먹여 살렸어. 20대 내내 마트에서 일하며 동생들 대학 보냈지.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니?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때 떡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채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른 모양이었죠. 채원아, 여기 와봐. 박채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능글맞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 부장님 후배 박채원입니다. MBA 출신이고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느 대학 MBA? 스탠퍼드요. 스탠퍼드?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게 뭔지 아니? 박채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네 학력조의 결과야. 부산 소재 전문대 졸업. MBA는커녕 4년제 대학도 안 나왔더구나. 학력 위조지. 홀이 술렁거렸어요. 박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죠. 회사 법인카드 유형 내역이야.
내가 지난 6개월간 150만 원치 개인 용도로 썼더구나. 이건 횡령이지. 박채원은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할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3번째 서류였어요. 어젯밤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이야. 네가 취한 재훈이 넥타이 잡고 키스하려던 거. 재훈이가 밀쳐냈지만 박채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영희야 닥쳐.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넌 뭐 하는 거야? 며느리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학력 위조범하고 짜고 우리 손자 이혼시키려고? 네가 뭔데?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손님들 앞에서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한테 빌지 말고 수아한테 가서 빌어. 시어머니는 제게로 기어왔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박채원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당장 회사 그만둬.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할 거야. 학력 위조에 횡령까지. 감옥 가고 싶어? 박채원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손님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수아는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손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떡집을 나오며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내 며느리 이렇게 고생하는 걸 이제야 막았구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돌아가신 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수아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란다. 떡집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오후 6시, 홀엔 저와 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영희야, 왜 그랬니? 수아한테 왜 그렇게 했어?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죠.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이 8년 전에 떠나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재훈이만 남았는데 그 재훈이마저 수아한테 뺏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심하게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떡집 장사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웃어야 하고 집에 오면 혼자고 그 외로움을 며느리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입을 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 잘해줘야 해. 내가 먼저 가면 당신 외로울 텐데. 며느리가 유일한 가족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 더 떨렸어요. 근데 저는 남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의 집 딸로만 봤죠.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리는 사람으로만.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수아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만들고 손님들 접대하고 한 번도 불평 안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수아를 마트 계산원 출신이라고 학벌 없다고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어요. 수아야,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약해 보였어요. 저는 외로운 한 여자였죠.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혼자 살아가는. 할머니가 시어머니 옆에 앉으셨어요.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외로웠는지.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남편 먼저 보냈어. 아들도 먼저 보냈지. 그 외로움 알아. 근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외로워도 며느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더 잘해줘야 한다고. 왜냐면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할머니는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영희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수아한테 잘해주면 돼. 그럼 되는 거야. 저는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 할머니의 지혜, 모두 이해가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네가 왜?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님도 아프셨던 거, 외로우셨던 거, 그걸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도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도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죠. 그날 밤 할머니가 우리를 차에 태우시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세 여자 좋은 밥 먹자. 그리고 새 출발 축하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어머님은 어떻게 혼자서도 이렇게 강하게 사셨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도 힘들었지. 맨날 울었어. 그런데 생각했단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버텼어. 할머니는 우리 손을 잡으셨어요. 수아야, 영희야,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여자로, 사람으로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세 세대의 여자가 각자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울고 웃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일부터 떡집 같이 하자. 어머님, 나 혼자 하기 힘들어.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며느리랑 함께.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어머님. 같이 해요. 할머니가 손뼉을 치셨습니다. 그래, 그거 좋다. 여자들끼리 힘 합치면 못할 게 없지.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 재훈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전화하셨죠. 수아야, 오늘 재훈이 회사에 큰일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할머니를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아야, 회의실로 좀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그냥 와. 빨리. 저는 서둘러 회사로 갔습니다. IT 중견기업 스마트 솔루션.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회사였어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부장, 당신 정신 차려. 상무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엔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죠. 재우는 가운데 서 있었어요. 상무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사모님 오셨네요. 잘 됐습니다. 같이 들으세요. 민 부장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재훈 옆에 섰습니다. 상무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 박채원 씨 학력 위조건으로 난리 났잖아요. 회사 이미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박 씨 데려온 게 민 부장 아닙니까?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상무님이 서류를 던졌어요. 법인카드 횡령건도 민 부장 팀에서 났어요. 관리 감독 책임 있습니다. 승진 취소하고 강등 조치하겠습니다. 재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그때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민 부장,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뭡니까? 부인이랑 이혼하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 일로 회사 이미지 안 좋아졌어요. 민 부장 가정사까지 문제 있다는 소문 돌고 있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그럼 승진 유지해 드릴게요.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랑 이혼하라고요? 그게 회사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무님이 끼어들었어요. 민 부장, 회사 생활이 뭔지 알아요? 개인 희생 없인 승진 없어요. 선택하세요. 승진이냐 아내냐.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이사님, 죄송하지만 전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 승진 포기하겠습니다. 강등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랑 이혼은 절대 못합니다.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제 아내입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이고요. 회사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재훈이 처음으로 저를 선택해준 거였죠. 상무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민 부장, 정신 차려. 그럼 당신 커리어는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님이 들어오셨죠. 무슨 일입니까?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민 부장 건으로 회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 부장 승진 취소건 말이죠? 네, 사장님. 그거 안 됩니다. 예? 임원들이 놀랐어요. 사장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건설 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우리 회사 투자건으로요. 동아건설이요? 네. 동아건설 계열사가 우리 회사 지분 30%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죠. 사장님이 상무님을 쳐다봤어요. 동아건설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민 부장 승진 유지하라고. 그리고 박채원 건으로 민 부장 책임 묻지 말라고. 오히려 학력 위조범 신고한 민 부장 포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무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이 이사님을 봤어요. 이혼 압박한 임원 누굽니까? 이사님이 손을 들었죠. 저입니다만. 당장 사과하세요. 민 부장한테. 이사님은 재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무님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재훈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 부장, 회사가 실례했네. 승진 유지하고요. 다음 달부터 이사 승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아건설과 공동 프로젝트. 민 부장이 총괄하세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회의실을 나왔을 때 재훈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해줬어. 아니야. 당신이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학력 위조 및 횡령 혐의 박모 씨.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TV 화면에 박채원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죠. 박 씨는 전문대 졸업이면서 MBA 출신으로 학력을 위조했고 회사 법인카드로 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훈이 TV를 껐습니다. 이제 끝났어. 끝났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뭘, 우리 손주 며느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재훈이 제대로 된 남편 되는 거 봐서 기뻐.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아야. 전화를 끊고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응,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봄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엔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봄, 한옥마루 떡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며느리를 존중하는 집, 가족을 사랑하는 집. 손님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떡집이네요. 며느리 존중 캠페인 하는 곳.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주방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죠. 수아야, 이 인절미 어때? 좋아요, 어머님. 정말 잘 만드셨어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오후 3시, 떡집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엔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저는 봉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아야, 준비됐어? 네, 어머님. 그럼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사랑의 무료 급식소. 할머니가 후원해서 만든 곳이었죠. 안에는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왔구나. 할머니, 어머님.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50명분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밥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국을 끓였고 저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일하는 모습 보는 사람마다 감동받았죠. 저 세 분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며느리, 손주 며느리가 함께 진짜 가족 같아요. 저녁 6시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오셨어요. 우리는 따뜻한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대학 공부는 어때?
좋아요, 할머니. 사회복지학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1년 전 제안하셨던 거예요. 수아야, 공부하고 싶지 않니? 할머니가 학비 다 대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42살의 대학이라니.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인생은 배움에 늦은 나이가 없단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방송통신대학 사회복지학과.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하지만 지금은 즐거워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시험은 잘 봤어? 네, 어머님. 이번 학기 A 받았어요. 우와,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시어머니가 제 공부를 응원해 주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다녀왔어요. 왔어? 재훈은 이사가 되었습니다. 동아건설과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회사에서 인정받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야근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7시면 집에 왔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야.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중요해. 재훈의 말이었죠. 저녁 식탁,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재훈이 물었어요. 봉사 다녀왔어.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같이. 와, 대단하다. 우리 와이프.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재훈아, 너도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가족이 다 함께. 좋아요, 엄마.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예전엔 침묵만 흘렸던 식탁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며칠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처럼 친척 30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저는 혼자 부엌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재훈,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수아야, 이거 어떻게 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훈아, 너는 상 차려. 네, 엄마.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영희씨, 며느리랑 사이 정말 좋아졌네요. 그러게요. 완전 모녀 같아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제가 복 받았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전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잔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 할머니를 바라봤죠. 1년 전 우리 가족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수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마트 계산원이었던 게 자랑스러워. 왜냐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니까.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영희야, 너도 잘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냈잖니? 할머니가 재훈을 보셨어요. 재훈아, 너는 진짜 남자가 됐어. 아내를 지키는 남편.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할머니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자. 건배! 모두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아야, 할머니, 고마워. 제가요? 네가 우리 가족을 바꿨어. 네 용서가, 네 사랑이 이 집안을 다시 살렸단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전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새로운 시작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1년 전 그 명절, 손가락 베며 혼자 음식 만들던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날이.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주저앉았던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